모든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이 담겨있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회사 파티에 저를 억지로 데려가면서도 절대 아내라고 밝히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내 망신 좀 시키지 마. 넌 그냥 촌티 나는 볼품없는 전업주부일 뿐이잖아. 저는 그가 다른 여자들의 에스코트를 받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오른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잠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차고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퇴근한 것입니다. 시계를 힐끗 보니 저녁 8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인맥을 쌓아야 한다며 직장 동료들과 강남의 카페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식탁을 치우고 정성껏 끓여둔 된장찌개를 두 번째로 데웠습니다. 현관문이 콱 열리며 민준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진한 여자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면서도 저와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금박 글씨가 새겨진 두꺼운 검은색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는 제가 끓인 찌개 뚝배기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열어봐. 그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찬물을 꺼내 마시러 냉장고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질감, 종이만 만져봐도 우아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니 갈라 디너쇼 초대장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민준이 중간급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어느새 제 뒤에 다가온 민준이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그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지난 3년간 언제나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던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칠칠치 못한 하녀를 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서연아, 내 망신 좀 시키지 마. 저는 천천히 초대장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데려가고 싶은 거야, 민준 씨. 회사에서 파트너 동반을 필수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널 데려갈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식탁 위의 음식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내 꼴을 좀 봐. 그는 낡은 홈웨어에 대충 묶은 기름진 머리를 한 절을 지적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나랑 나란히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거긴 임원들, 사교계 명사들, 기품 있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마늘이나 까고 양파나 썰 줄 아는 주부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서 우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면 그는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었으니까요. 민주는 모르고 있거나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제 세상은 한낱 기업의 오피스 파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거대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꾸밀 줄 알아, 민준 씨.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사준 드레스 아직 있잖아. 그가 비웃었습니다. 3년이나 지난 드레스, 회사 사람들 전체한테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아내를 뒀다고 비웃음당하길 바라는 거야. 꿈도 꾸지 마.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지며 채팅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제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행동이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따가 3만 원 보내줄 테니까 동대문 지하상 가든 어디든 가서 번듯한 옷이나 하나 찾아봐. 튀지 않는 걸로 검은색이나 회색만 입어. 절대 화려한 색깔은 입지 마. 어디서 마스코트 인형이 온 줄 알 테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국내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태성그룹 행사에 입고 갈 옷을 사는데 3만 원이라니? 손수건 한 장 사기도 턱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쓰레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 자신만 빛나 보이려는 속셈이거나 저를 구석에 처박아 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왜 아무 말이 없어? 모자라? 제가 조용하자 그가 따져 물었습니다. 돈 밝히지 마, 최서연. 내 월급이 올랐어도 그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야. 네가 한 번 입고 말옷에 낭비할 돈은 없어.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만해, 민준 씨.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옷은 내가 알아서 구할게. 돈 보낼 필요 없어. 민준의 눈이 가늘어지며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돈 빼돌려서 쌀이라도 사게. 그는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다고 말하진 마라. 아니면 내가 없을 때 몸이라도 파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제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의 옷에서는 아직도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 조심해, 민준 씨. 나 아직 당신 아내야. 그러니까 아내라서 조심하라는 거잖아. 요즘 여자들은 사치 부리려고 별짓을 다 하니까.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을 접시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입맛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명심해. 토요일에 넌 내 그림자일 뿐이야. 묻지 않으면 입도 뻥긋하지 마. 윗분들한테 친한 척도 하지 말고. 그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야. 은퇴한 평범한 교사인 내 아버지랑은 격이 다르다고. 그는 욕실로 쾅소리를 내며 들어갔고 식어버린 식탁 앞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새겨진 독수리 모양의 로고를 매만졌습니다. 민주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독수리는 제가 10살 때 그린 그림이며 아버지가 그것을 회사 로고로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회장님께서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는지 여쭤보십니다. 아가씨를 위한 특별 경호팀을 준비할까요? 욕실문 너머로 민준이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을 몰고 올 미소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준 씨.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은 제가 방금 다림질해준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도록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며 물었습니다. 파란 넥타이가 나아? 빨간 게 나아? 거울 속 자기 모습만 쳐다볼 뿐 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파란색이 더 프로페셔널해 보여. 저는 그의 휴대폰 옆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파란 넥타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가 단장을 하는 사이 휴대폰이 웅웅 울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식탁을 닦고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자, 수아 마케팅팀, 메시지, 민준 오빠, 내 드레스 결제해준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자기야. 이따 파티에서 촌스러운 아줌마 티. 팍팍 나는 오빠 와이프랑 너무 붙어있지 마. 우리 둘이 취향 겹치는 거 들키면 창피하잖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민주는 제게 3만 원을 던지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이 여자, 수아를 위해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썼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항상 지도가 필요하다며 불평하던 그 신입 마케팅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가 말한 지도가 이런 것이었군요. 행주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그의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지는 건 저였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민준이 갑자기 쏘아붙였습니다. 제 시선이 향한 곳을 눈치챈 그는 잽싸게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내 분노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내 폰 훔쳐봤냐? 그가 소리쳤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예의가 없었어? 남편 사생활 침해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일부러 본 게 아니야, 민준 씨. 화면이 켜졌잖아. 속은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누구야? 왜 당신을 자기라고 불러? 그리고 드레스는 왜 사준 건데? 민주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교묘하게 저를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넌 진짜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얕다. 수아랑은 그냥 농담하는 거야. 요즘 직장 동료들끼리 친해지려고 다 이렇게 장난쳐. 드레스? 그거 회사 법인카드 예산이야. 팀장으로서 태성그룹 기념식에 우리 팀원들이 제대로 갖춰 입고 오도록 챙길 책임이 있다고. 이편아도 식모 같은 너랑은 달라.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얄팍한 변명이 먹혔다고 착각하게 놔두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오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잠깐만. 너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해? 열등감 있어? 네가 쓸 돈이 없으니까. 그는 제 어깨를 아플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제 욕실 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봤어. 최고급 피부과 영수증이던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 아버지 회사에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는 제 비밀 계좌의 돈으로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밖에서 영수증을 버리는 걸 깜빡했던 것입니다. 너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민준이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커피와 향수 냄새가 섞여 훅 끼쳤습니다. 내가 주는 생활비로는 밥해 먹기도 빠듯할 텐데. 그렇게 비싼 피부과를 다닌다고?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숨겨둔 돈이라도 있어? 아니면 내 의심이 맞는 거냐?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넌 돈 때문에 아무 놈한테나 꼬리치고 다니는 거야? 이거나 민준 씨. 시장에서 거스름돈 모은. 거스름돈 좋아하네. 날 바보로 아냐? 그가 제 말을 끊으며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민준은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고했습니다. 잘 들어. 네가 더러운 짓거리로 돈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길거리로 내쫓아 버릴 테니까 명심해.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어찌나 세게 닫혔는지 창문이 다 흔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통증은 가슴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숴버린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제 인격을 처참히 짓밟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방금 제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제가 푼돈이나 훔치는 나약한 여자인 줄 압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돈이 겨우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거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0이 셀 수 없이 찍힌 잔고. 제가 원한다면 그가 다니는 태성그룹 건물이라도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넌 상대를 잘못 골랐어, 최민준.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수아, 내 남편의 돈을 펑펑 쓰는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장 신임하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비서님, 마케팅 부서에 수아라는 직원 인사 파일 전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밤 신라호텔 VIP 다이너스티 홀의 모든 CCTV가 제 휴대폰과 완벽하게 연결되도록 조치해주세요. 맨 앞줄에서 서커스 구경 좀 해야겠네요. 그날 밤 늦게 귀가한 민주는 아침에 있었던 다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수아와의 문자 내용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구두를 벗으며 그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소파에 툭 던졌습니다. 내일 이거 입어. 네가 구제샵에서 무슨 걸레짝 같은 걸 사올지 몰라서 내가 사왔다. 봉지를 열어보니 거칠고 두꺼운 재질의 칙칙한 회색공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목까지 꽉 막힌 디자인의 구식이고 마치 옛날 고아원 유니폼 같았습니다. 비즈 장식 하나 없는 밋밋하고 불쌍해 보이는 디자인의 사이즈마저 저에게 너무 컸습니다.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이거야, 민준 씨. 제가 드레스를 들고 물었습니다. 왜, 싫어? 그게 내 분수에 제일 잘 맞는 옷이야. 심플하고 튀지 않고 싸잖아. 그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넌 그냥 내 파트너로 참석하는 거야. 회사 규정이니까. 미인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너무 크고 색깔도. 불평 좀 그만해. 그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 돈 써서 옷까지 사줬으면 고맙다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지.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마. 이거 얼만 줄 알아? 4만 원이야. 내 일주일치 주유비라고. 드레스에 거친 천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에게는 4만 원짜리 구두쇠 행세를 하면서 상간녀인 수아에게는 수백만 원을 썼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대꾸를 해봤자 그는 또 상황을 뒤집어 저를 배은망덕한 아내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알았어, 민준 씨. 고마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착한 아내라면 남편 말에 순종해야지. 민준이 얄미운 썩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는 다시 훈계질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파티에서 누가 직업이나 학벌 물어보면 그냥 전업주부라고 해. 대학교 나왔다는 말 절대 하지 마. 아는 척한다고 재수 없어. 할 테니까. 윗분들은 똑똑한 척하는 여자 딱 질색하셔. 저는 원피스를 다시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울대 졸업장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친정집 금고에 보관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에게 저는 그저 직장 하나 못 구한 백수 졸업생이었고 자신이 결혼으로 구제해준 불쌍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명심해. 그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나 그 로열 패밀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그분들이 지나가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는 경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성그룹 일가는 재계의 진짜 귀족들이야. 아무하고나 말 안 섞어. 특히 너같이. 그는 저를 향해 손짓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몰골을 한 사람하고는 더더욱.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태성그룹 일가는 아무하고나 말 안 섞는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낮 그 대단하신 태성그룹 최 회장님, 즉 제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 본가에 들르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달라고 애교를 부리셨으니까요. 알겠어, 민준 씨. 조각상처럼 가만히 있을게. 제가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껴안은 채였습니다. 제가 또 몰래 볼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자는 얼굴은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얼굴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궁궐 같은 집을 등지고 그와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 배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라며 평범한 여자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뼈저린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깔아뭉개며 느끼는 우월감을 사랑했고 제가 자신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하고 가난한 아내에게 실증을 느낀 그는 다른 여자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님이 보낸 사진과 파일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준과 수아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아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보고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 팀장이 오늘 점심 결제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및 회사 자금 오남용에 해당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며 아픔이 밀려왔지만 그 아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와 철저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배신자에 그치지 않고 제 아버지의 회사, 제 가문의 회사 돈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칙칙한 회색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아, 민준 씨. 코를 골며 자는 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나를 완벽한 그림자로 만들고 싶다고?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줄게. 당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그림자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반고리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드레스를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의 수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지 같은 옷을 입히려고 해도 제 몸에 완벽하게 맞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드레스 뒤에는 그가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저희 집의 긴장감을 대변해주는 듯했습니다. 아침부터 민준은 다리미처럼 온 집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 구두에서 광이 파덜덜 대더니 급기야 제가 셔츠 다림질을 5분 늦게 마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좀 해, 서연아. 늦었다고. 그가 고함을 쳤습니다. 최 회장님 행사에 지각하면 내 회사 생활도 끝장나는 거 몰라? 저는 그가 준 회색 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자루처럼 보이지 않도록 허리선을 약간 수선했지만 여전히 보잘것없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옅은 파우더와 누드톤 립스틱만 발랐습니다.
민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학부모 총회가는 촌스러운 아줌마 같네. 뭐, 어쩔 수 없지. 눈에 거슬리진 않으니 가자.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한 손으론 진지하게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론 쉴 새 없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실실 웃다가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정색했습니다. 규칙 잊지 마.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그가 경고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화려한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진 내 팔짱 끼지 마. 누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절대 망신 주지 마. 알았어, 민준 씨. 우리가 로비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찬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동료들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하며 호탕하게 웃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비서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이구, 민준 팀장. 옆에는 누구신가? 뚱뚱한 체격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인사팀의 정 부장님이었습니다. 민준은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제 아내 서연입니다. 집에만 있는 주부라 이런 자리는 좀 어색해해서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철저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어투였습니다. 정 부장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동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도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이너스티 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 회장 문 밖에서부터 그녀가 보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백리스 드레스를 입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드레스. 분명 제 남편의 돈, 아니 회사 돈으로 산 것이겠죠. 수아는 민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제 쪽을 쳐다보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둘은 제 옷차림을 힐끗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수아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저기 가서 자리 잡아. 그가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 뒤쪽 기둥 옆에 앉아. 앞쪽 테이블은 임원진 자리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근데 민준 씨, 우리 자리 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말대꾸하지 마. 우리 자리는 홀 중앙인데 내 그 꼴을 하고 거기 앉으면 창피해서 어떡하냐? 빨리 가. 그는 저를 어둡고 구석진 자리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파티에서 저를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총알처럼 수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수아의 드레스를 칭찬했습니다. 와, 수아씨, 오늘 진짜 눈부시다. 기품이 넘치네. 우리 회사 얼굴로 나서도 되겠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기품, 그가 저를 깎아내릴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10인용 큰 원탁에 혼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아무도 제 근처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조차 제 테이블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호텔 보안 시스템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VIP 연회장 CCTV 접근, 활성화, 코드, 로열 액세스. 안녕하십니까, 최서연 아가씨.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4번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아버지가 개회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수아와 함께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의 머리 위 거대한 LED 스크린에 곧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아주 특별한 자료가 띄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오늘 밤 자신만의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기만하고 바람 피우는 뻔뻔한 남편의 역할을. 그렇다면 저는 감독이 되어 그가 펼치는 이 촌극을 완벽하게 끝장내줄 것입니다. 마음껏 웃어도 최민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웃는 법조차 잊어버리게 될 테니까. 연 회장은 반짝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석과 최고급 드레스의 물결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아름답게 울려 퍼졌지만 저에겐 매 초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와인잔을 들고 신나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수아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귓속말을 주고받고 깨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그들이 부부인 줄 알 것입니다. 음식을 실은 웨이터가 지나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낮부터 민준의 수발을 드느라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웨이터를 부르려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웨이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VIP 하객용입니다. 스태프나 비초청 인원 식사는 저기 화장실 옆 뒤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웨이터는 저를 진행 요원이나 몰래 들어온 불청객으로 본 것입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게 그가 의도한 결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 서연아. 그 인간한테 틈을 보이지 마.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3명의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인사팀 정 부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아니요, 비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테이블에 앉았지만 저와 2자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람인 양 굴었지만 분명히 제가 들으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민준 팀장 와이프래. 불쌍하기도 하지. 와이프라고? 난 의상팀 스태프인 줄 알았어. 어휴, 민준 팀장이 심성이 착해서 그렇지. 웬 촌스러운 여자한테 코 꿰인 거 아니야? 저기 봐봐. 수아 씨랑 훨씬 잘 어울리잖아. 둘 다 능력 있고 세련됐고 내가 남자라도 저런 와이프 데리고 다니려면 얼굴 못 들고 다닐걸?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안주거리 삼아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서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제가 누군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징징 울렸습니다. 민준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거지같이 허겁지겁 처먹지 마.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내 친구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고 진짜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그의 쪽을 바라보자 그가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변할지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마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연회장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니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허무하게 날려버린 3년의 시간에 대해 제 멍청했던 선택에 대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남자를 잘못 골랐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울기엔 너무 아름다운 밤 아닙니까? 서연 아가씨?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재빨리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기둥. 뒤에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민준이 유령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이름을 깍듯이 불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뺨을 닦아냈습니다. 태성그룹의 김 전무님. 아버지의 오른팔로 30년 넘게 헌신해 온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처리가 칼같기로 유명해 민준이 입버릇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라며 두려워하던 바로 그 김 전무님이 지금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김 전무님, 제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김 전무님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위 임원이 평범한 직원의 아내에게 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쓰시던 때였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무님. 전 그냥 전무님 부하 직원의 아내 서연일 뿐이에요. 김 전무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분이 최근에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다더군요. 아주 수완이 좋아 보이던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해 썩 좋지 않은 소문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미 회장님 책상 위까지 올라간 보고서도 있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전무님. 아내로서 반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김 전무님이 낮게 웃었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참 심성이 고우십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쏙 빼닮아서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시지요. 설령 그 사람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께서 홀로 테라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는 꼴을 보았습니다. 아가씨가 말씀하신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로비에서 주차장까지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자가 아가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내일 당장 이 업계에서 최민준이란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겁니다. 안 돼요, 전무님. 아빠한테는 아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냥 부부싸움일 뿐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김 전무님은 제 상처의 깊이를 가늠하듯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으십시오. 아가씨. 비록 지금은 수수한 옷차림이실지라도 태성 가문의 명예가 저런 어리석은 놈 하나 때문에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눈물을 닦고 있는데 테라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연 회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서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저와 김 전무님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가 너무 어두웠던 탓에 그는 김 전무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늙은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아내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의 더러운 망상회로가 다시 핑핑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돌아간다, 진짜. 민준이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저를 김 전무님에게서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슈가데디랑 데이트라도 즐기시나. 이 꼬리표 같은 여편네야 창피한 줄을 알아. 이거나 최민준, 단단히 오해하고 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 민준은 김 전무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이, 늙은이. 돈 좀 있다고 남의 마누라한테 함부로 집적거리지 마. 당신 눈엔 빈티 나는 여자로 보이겠지만 엄연히 유부녀라고. 김 전무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변태 영감탱이겠지. 민준은 기고만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안팀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쇼. 그리고 서연이 너 집에 가서 보자. 당장 짐 쌀 준비해. 그때 김 전무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이름이 최민준이라고 했던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케팅 3팀 팀장? 민준이 흠칫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장님한테 찌르기라도 하게? 해봐. 난 우리 팀에 있으니까. 김 전무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 자네의 부장도 자네가 회사 총괄 전무에게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꼴을 본다면 아주 흥미로워할 테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어둠 속 김 전무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밑에서 올라온 조명이 테라스를 환하게 비췄고 김 전무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본사 로비에 걸려있던 그 대형 사진 속 얼굴을 마침내 알아본 것입니다. 김 전무님? 민준이 더듬거리며 제 팔을 놓았습니다. 김 전무님은 민준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저를 향해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가씨. 파티를 즐기십시오.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김 전무님은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민준은 넋이 나간 채 굳어버렸습니다. 종이장처럼 창백해진 얼굴에선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벌벌 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왜 김 전무님이 널 아가씨라고 불러? 왜 너한테 고개를 숙이냐고? 저는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자를 존중할 줄 아는 분이니까 너랑은 다르게.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방금 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삽을 쥐고 있었습니다. 홀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는 기둥 사이 으슥한 곳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바들바들 떨며 속삭였습니다. 설명해. 김 전무님이랑 무슨 사이야? 설마 불륜 그런 거 아니지? 저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변명할 이유는 없어. 장난치지 마, 최서연. 내 목숨줄이 달려있다고. 저 영감이 한마디만 하면 난 내일 당장 목 날아가. 민주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까 왜 진작 말 안 했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당신이 먼저 다짜고짜 욕했잖아, 민준 씨. 의심하고 몰아붙인 건 당신이라고. 순간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또다시 교활한 잔머리가 굴러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잠깐만. 전무님이 널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아, 장인어른이 예전에 전무님 운전기사나 정원사였어? 맞지?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비서나 운전기사의 딸을 예우 차원에서 아가씨라고 불렀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야, 서연아, 잘 들어. 내 아빠가 전무님 수발 들던 기사였으면 그걸 이용해. 당장 가서 나 대신 싹싹 빌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질투가 나서 눈이 뒤집혔다고 핑계대. 빨리. 서연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네가 수아한테 명품백 사다 바칠 그 잘난 월급을 위해서?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여기서 수아 얘기가 왜 나와? 내 밥줄 끊기면 너 뭐 먹고 살래?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 빨리 가서 전무님 찾아. 그가 저를 억지로 떠밀었습니다. 그 손길에 그를 향한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증발해버렸습니다. 찾아갈게. 제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널 위해 비는 일은 없을 거야. 네가 그토록 바라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러 가는 거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를 보았습니다. 칙칙한 회색 원피스, 촌스럽게 묶은 머리, 민준이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 철저히 깎아내려 만든 비참한 서연이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짙은 핏빛 레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연극은 이제 끝났어. 머리끈을 풀어버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자연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화장기를 조금 지워내고 붉은 립스틱을 과감하게 발랐습니다.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촌스러운 드레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가 턱없이 길었습니다. 반고리에서 미니 가위를 꺼내 양쪽 긴 소매를 거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답답한 원피스가 순식간에 과감한 민소매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잘라낸 천은 허리에 벨트처럼 꽉 묶어 실루엣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구두쇠 남편이 던져준 넝마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제 완벽한 갑옷이었습니다. 김 전무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무님, 5분 뒤 무대 마이크 세팅 확인해 주시고 특별 게스트 소개 멘트 준비하라고 사회자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나갑니다.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준과 수아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수아를 향해 씩 웃어주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가지 않고 무대 앞 VIP석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구두 굽소리가 호를 울릴 때마다 주변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가 있었고 수아는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최서연. 민준이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어디가? 수아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긴 VIP 구역이야. 주제 파악 좀 하지? 저는 우뚝 서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비켜. 뭐?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비키라고. 했다. 제가 한 글자씩 씹어 뱉었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에 구역질이 나려고 하니까 수아의 눈이 터질 듯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미쳤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VIP 구역 입구에 다다르자 경호원 2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객님. 여기부터는 VIP 전용입니다. 경호원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민준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와. 미친 짓 그만하고. 하지만 경호원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차단봉을 치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서연. 아가씨. 민준은 숨통이 끊어진 사람처럼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를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떻게? 저는 VIP 구역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메인 원탁 정중앙에 남겨진 유일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김 전무님이 저를 향해 와인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고 다른 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보낸 카톡 폭탄이었습니다. 미쳤어? 당장 거기서 안 나와? 제정신이야? 거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오너 일가 자리라고. 걸리면 넌 끝장이야. 내 맘대로 해봐. 문자를 읽고 그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경치나 마음껏 즐겨도 민준씨, 오늘 밤이 지나면 이 회사 건물 구경도 못할 테니까. 문자를 읽은 민준이 고개를 드는 순간 홀의 모든 조명이 확 꺼졌습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 캐시의 그루가 태성그룹의 설립자이신 최 회장님께서 중대한 구조조정 발표와 함께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특별한 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물려받을 분입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가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빛은 민준과 수아를 스쳐 지나 정확히 제 위로 쏟아졌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연 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아버지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늠름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필생의 업적인 태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올라오렴, 내 딸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민준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보였지만 마치 산송장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시며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우렁차게 선언했습니다. 제 심장이자 태성의 유일한 상속녀 최서연입니다. 순간 홀 전체가 폭발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까 저를 대놓고 조롱했던 정 부장의 아내와 그 무리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지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아왔지만 이 뼈아픈 실험이 증명한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를 쥐어주어도 그걸 길가의 돌멩이 취급하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LED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민준과 수아의 불륜 사진들, 그들이 주고받은 역겨운 카톡 캡처, 화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민준이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긁어댄 횡령 내역서였습니다. 하객석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민준 찾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최민준. 아버지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민준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그가 더듬거리며 울먹였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여보, 오해가 있는 거야. 아버님께 다 설명해드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가스라이팅과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든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무대 아래 바닥까지 추락한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해라고, 민준 씨? 대체 어느 부분이? 제 목소리가 호를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날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부른 거? 파티 구석에 날 그림자처럼 처박아둔 거? 아니면 우리 아빠 회사 돈 훔쳐서 내 상간녀한테 디자이너 드레스 사 입힌 거? 수아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민준이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사랑해, 서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없어. 네가 사랑한 건 알량한 내 자존심뿐이지. 이 시간부로 최민준, 넌 태성그룹에서 해고야. 법무팀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장 준비 중이야.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책상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을 거야. 이론 한 푼도 뜯어낼 생각 마. 알몸으로 쫓겨날 테니까.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민준을 양쪽에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수아는 엉엉 울며 주방 쪽 비상구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극심한 현기증이 덮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쓰러지는 저를 안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무대 계단을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의사이자 제가 민준을 선택하며 매몰차게 떠났던 어린 시절의 오랜 친구. 서연아, 정신 차려. 그 목소리.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서늘한 에어컨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제게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드디어 깨어나셨네.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제가 쉰. 목소리로 부르자 그가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어젯밤 무대에서 쓰러졌어. 극도의 과로랑 스트레스, 영양실조래. 그가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밖에서 변호사들 만나고 계셔. 민준인지 뭔지 하는 그 자식. 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콩밥 제대로 먹이시겠대.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최민준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감사팀이 조사해보니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렸더라. 수아라는 여자도 오늘부로 해고고 동종업계에 완전히 블랙리스트로 찍혔어.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서명해라.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민준 그놈이 완전히 백기 들었다. 형량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조건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했어.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시고 병실에 지훈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그리고 미안해. 뭐가? 예전에 너 말고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거.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평범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지훈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 서연아. 중요한 건 네가 진짜 너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한여가 아니라 여왕으로. 한 달 후
저는 세련된 명품 수트와 하이힐을 신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태성타워 1층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직원이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로비 회전문 밖에는 며칠을 안 씻었는지 꾀죄죄한 몰골의 남자가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갈 데가 없어. 운전기사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가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 앞엔 날렵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엔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실까요, 본부장님?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쓰레기 짝처럼 끌려나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제 발로 차버린 게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여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지훈을 향해 지난 3년 중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탁해요, 닥터. 차에 올라타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어둡고 끔찍했던 과거를 룸미러 뒤로 완전히 멀어지게 둔 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핍박받던 불쌍한 아내 서연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온전히 자기 삶의 여왕으로 군림할 서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통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